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는 15일에 국내 출시가 예정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성과 높은 감량 효과로 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일으키면서 위고비 관련주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와 장기적 안정으로 가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시장 참여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일본어 서비스인 라인망가가 지난 9월 일본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소비자 지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웹툰을 비롯해 현지 웹툰도 매출이 월 1억 엔을 넘겼으며 대형작 발굴을 이어가는 동시에 신작 발굴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지난주는 또 퐁당퐁당 연휴였고 이번 주도 하루 쉬고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한 주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이제 금리 인하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이번 한 주간 수급의 부재한 영향으로 오늘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여전히 재료들은 윤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다음 주 혹은 11월 대선 전까지를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시장 오늘 함께할 종목들, 밀착 종목이랑 특징 주들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번 주에도 하루 쉬어가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타났던 건데 결국에는 시장을 짓누르는 역할을 했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CPI가 예상치를 많이 웃돈 거는 아니었어요. 조금 이제 웃돌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또 발표됐던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예상치를 또 웃돌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거 맞나? 라는 좀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CPI 컨센 상회는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켜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발표 이후에는 조금의 이제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지난달 혹은 지지난달에 이제 경기 둔화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처럼 큰 폭의 하락세를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방은 좀 제한적인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CPI 발표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니까요. 미국 증시의 흐름도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서 국내 증시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고비 국내 출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혀 있는데요. 이제 기대감이 거의 막바지에 맥스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등장 당시에는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약 바이오라는 이제 업종에 조금 중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인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힘을 이렇게 강하게 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해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안정권에 있는 섹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을 또 일정 구간 받고 어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또 받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힘을 모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 그리고 재료들도 이제 개별 이슈로 인한 재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하반기 시장 전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아직 상승을 크게 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를 한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헤드라인 이슈를 통해서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다가온다라고 짚어드리기는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제약바이오 전체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 내내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수혜감을 가져가는 게 제약바이오겠죠. 이 안에서 또 아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밀착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바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종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관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것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한번 움직여줬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이렇다 할 상승세 없이 좀 테마주 성격을 띈 경향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다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뭐 끝난 건 아니다. 대선 관련 이슈로 다시 한번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와 또 관련이 있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한 또 스트롱맨인데 네. 지금 현재 경합주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소폭 더 높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제 바로 자기가 이제 대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부터 이제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대선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한 번은 더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재건 관련주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관련해서 또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자꾸만 해리스와의 격차를 좁혀간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밀착 종목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웹툰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 라인 망가가 앱마켓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쪽에도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걸까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성 제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분에서 조금 이제 밀린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이제 올라가 주진 않겠죠. 네. 다만 그 네이버 웹툰 이외에 그 이제 같이 파이프라인을 겸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웹툰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오늘 장 초반에 또 강하게 탄력 있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꼬리를 달고 좀 쭉 빠지는 흐름들을 보이긴 했는데 워낙 웹툰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내고 나서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만들고 다지고 다시 숨고르게 한 뒤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 구간까지는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웹툰 관련주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실시간으로 겪으신 분들이라면 이 웹툰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웹툰 관련주들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에 좋을 만한 종목도 대표님께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 각각의 이슈들을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팩트체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별로 밀착 종목이 3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밀착 종목에 대한 설명들 듣고 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에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광장이 50분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자세한 정보를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부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관련주들이 시장을 휩쓴 모습이었습니다. 도서와 출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주가 지수는 보시는 대로 힘을 좀 못 썼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오늘 약보합권에 그쳤습니다. 0.09% 하락하면서 2,596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를 했죠.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매도했다는 점이 오늘의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플러스권의 흐름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반락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58% 밀리면서 770선에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던 로보택시 공개가 어느 정도의 재료 소멸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한국은행이 또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이 지수가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 걸 보면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을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하나 했는데 약간은 아쉽게 끝난 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장 그리고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일단은 미국의 CPI를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3대 지수가 좀 하락한 영향이 이제 국내 증시에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CPI 컨센을 상회한 것이 이제 주가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는 총재가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계속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깨졌다. 혹은 이제 뭐 연준이 이미 깔아놓은 그 판세를 다시금 이제 뒤집기에는 조금 힘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결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자율주행과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장 초반에 또 움직여줬거든요. 11시에 테슬라가 정말 이제 갈고 닦은 로보택시 공개를 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공개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꼬리를 달고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시장의 투심이 어느 정도 금요일 약세장이기도 하고 투심이 조금 무너진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이제 밀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중동 분쟁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뉴스 속보로 들어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투심을 약화시키는데 한몫 더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주말간 추가적인 이제 전쟁이나 분쟁 이슈에 따라서 다음 주 초반에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가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말 동안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자율주행이나 좀 이제 단기 차익으로 조금 이제 밀리는 섹터들 말고 우리가 조금 안정적인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제가 뒤쪽에서 3가지 섹터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 11시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잠깐 이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다가 다시 바로 세론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약간은 아쉽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이슈로 국내 증시 분위기 다음 주부터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도 대표님이 짚어주셨죠. 다음 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장 안에서도 대표님과 함께 하셨으면 하나씩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바이오가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대표님 오늘 장에서도 바이오가 또 기다린 만큼 빛을 발한 종목이 또 있어요. 네, 오늘 빛을 발한 두 종목이 다 이제 바이오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먼저 네. 첫 번째로는 휴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휴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이제 경기 부양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번 주 월요일인가 봅니다. 이게 제 오타를 냈는데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갔던 종목이고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갔던 종목이에요. 이제 중국이 다시금 이런 이제 2차 경기 부양 로드맵을 펼치면 관련 수혜주로 언급되면서 충분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이미 추세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사실 장 초반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툴리늄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톡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톡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파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특허 소송 분쟁 중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메디톡신과 이 휴젤의 소송에서 휴젤이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갭을 한 10% 넘게 띄우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오늘 이제 그런 특허 소송에 승소를 했다라는 것들이 재료 소멸로 인식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충분히 이 종목은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 이제 채널을 만들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이나 실적과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 전 고점까지 다시금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던
올랐던 이후에 4%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한 4% 정도의 수익 상승 중이었는데 추가적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 정고점, 이 상승 라인까지 한번 홀딩하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요. 이 종목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바이오 밀착 종목으로 9월 20일 금요일에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때 매수를 이제 하신 분들이랑 방송 이제 끝나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좀 눌린 흐름을 보셨을 거예요. 눌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제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이어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전일에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강한 양봉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오늘 종가 15%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익절하시고 나머지 잔량 추가적인 상승 추세 꺾이기 전까지 이제 홀딩 해보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제약 바이오라는 한 우물을 깊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제대로 가는 종목들 찾아내고 있으신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을 수익 리뷰로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지난 월요일이었죠.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휴젤. 그때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보툴리눔 톡신 특허에 대해서 이 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세가 잠깐 분출이 됐다가 다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는 건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이전 고점까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코멘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BL 바이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보유한 업체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진입 후에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흔들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21% 정도의 수익을 챙겨 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는 15% 정도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급등 시세가 연출되는 종목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봤던 두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향후 전략들도 다 받아가실 수 있고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의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밀착 종목을 만나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통해서는 두 번째로 만나봤던 국내 증시 이슈입니다. 다가오는 위고비 국내 출시라고 적어놨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출시가 오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는 비만 치료제 테마이기 때문에 이 테마를 내가 여태까지 놓쳐서 지금이라도 뭐 하나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바심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대표님과 함께 세세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위고비와 관련해서 이제 뭐 세론으로 나오겠지라는 거는 로보택시를 보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15일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15일 이후에 세론이 나왔을 때 네. 그때 다시 주워 담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업황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도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하반기에 다시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은
제가 또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지금 강세인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위고비가 오늘 15일 국내에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움직여준 영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형 주사제의 열풍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형 주사제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또 맞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것을 주기를 이제 길게 늘려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위고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내비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현재 그 비만 치료제, 특히나 이제 지속형 주사제 관련주들이 주사 제형을 만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장주로는 이제 펩트론을 꼽을 수가 있겠죠. 펩트론이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가장 강한 이제 대장주격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전일도 21% 갭을 이제 띄우고 이틀 연속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한 흐름이고 오늘은 조금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밀려났지만 저는 충분히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하단 부근까지, 이 하단 부근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시금 이제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부근까지 다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세론이 나오고 나서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다시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그 말고도 지금 당장 이제 매수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준비한 밀착 종목을 유심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위고비의 기대감과 관련해서는 15일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1회 투여라는 이 편의성이 확실하게 있고 또 싹센다보다도 확실하게 감량 효과가 높다라고 전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맥스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가 세론으로 작용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관련주 펩트론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갭을 띄워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살짝 음봉을 그리기는 했지만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펩트론도 향후의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나는 저렇게 리스크를 떠안기 쉽지 않은 조금 심장이 작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밀착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이런 높은 상승을 보인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진입을 해볼 만한 바닥권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눌림목이 나온 건가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모멘텀 있고 재료 있는 종목들은 이미 한 차례씩 또 그쵸.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눌림목에서 또 이제 손익비가 좋은 자리, 손절가가 짧은 자리에 있는 종목, 아직 한 차례 더 남은 종목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밀착 종목의 힌트는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위고비와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약효 지속 시간을 1개월까지 늘린 지속형 주사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그 투여 기간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인 주사 그 기간을 한 달로 늘려냈다. 그럼 사람들이 매일 맞는 것보다 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보다 한 달 동안 안 맞고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편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을 보시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하락을 멈추고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한 번, 두 번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바닥에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지금 이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저항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있죠. 이 구간은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 구간, 지지를 또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돌려 세우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 2만 원대 라인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돌파하고 시세를 한번 더 분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가가 22,600원인데 손절가를 2만 원 잡으시고 충분히 이 상단으로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막판까지 말아 올리면서 꽉찬 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충분히 이 비만 치료제 안에서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가 없잖아요.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고비와 같은 성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효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역시나 무서운 흐름을 조금 보여주기는 했죠. 그래도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만 원 선이 유지가 된다면 짧게는 이전 고점까지 또 길게는 돌파 후에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격 전략을 둘이 뭉술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가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은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는 팩트체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통해서는 세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이 임박했다는 발언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점 해리스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님,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종전이 되려나? 아니네. 되려나? 아니네. 이게 반복됐었던 세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조용히 또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금 조금씩 이제 한 번씩 슈팅이 나와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한 번은 더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선이라는 글로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 대선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언급될 수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한 차례씩 이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후보자 중에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될 것인가 초박빙의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가고 있다, 1%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트럼프는 이제 종전에 대한 프레스가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종전이 바로 된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가는 건 아니에요. 종전이 바로 된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면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자리를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특징주 한 가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SG라는 종목입니다. SG라는 종목이고 이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후보자로 나오고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도 대선 관련주로 가장 또 먼저 언급이 되면서 시세를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도 14% 정도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제 뭐 시장이 조금 잠잠할 때 이렇게 또 아무도 모르게 또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주들 안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G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전에 같은 모멘텀으로 같이 이제 급등을 하거나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 하지만 아직 오늘은 이제 시세를 안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이 증시 측면에서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당선된다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을 종전시키겠다라고 확고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수의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게 또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이기도 합니다. 관련주의 흐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SG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면서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시세 분출이 급격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힘이 빠지면서 가격 조정을 겪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소식에 양봉을 그려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또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둬야겠죠. 이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으로 조금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보는 두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만나봤던 SG도 저 상태에서 계속 상승만 해준다면 충분히 많이 가져올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밀착 종목이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밀착 종목 또한 이 SG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뭐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충분한 조정을 거친 종목이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뭐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목 힌트를 간단히 드리자면 건설기계 종합 전문 기업으로 이런 건설 기계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했던 이력들이 있죠. 이전에 여기 이제 2022년도에도 한번 급등을 했고 23년도에도 급등을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쭉 주가가 밀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피습 이후에 트럼프 관련주, 대선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충분한 또 시세를 한번 보여줬던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지를 잘하고 있는 저점이 있어요. 이 저점 구간을 자세하게 좀 지켜보시면 이 종목은 굉장히 매집이 잘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바닥에서 들어오는 이런 꼬리 달린 이제 윗꼬리 강하게 달린 이런 캔들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 시도하는 캔들들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하방 이탈하지 않으려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종목은 다시금 이때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금 이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은 손익비 좋은 자리에 맞는 것 같다. 손익비 좋은 자리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가 9,820원인데 이 안에서 좀 매수 범위를 좀 밴드를 이렇게 좀 넓게 놓으시고 만약에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지. 여기 조금 아래 떨어지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가이드 시나리오를 짜신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올라갈 폭은 크고 앞으로 밑으로 잘라낼 폭은 적은 이제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 아래 QR코드 찍고 라이브 방송 11시에 진행되니까요.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오늘의 밀착 종목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거치면서 매집이 잘 되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피습 사건 당시에 시세가 강하게 분출됐던 바가 있는 흐름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겪기는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전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손익비 좋은 자리에 있다고 보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괜찮다면, 여력이 된다면 중장기까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제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네. 들어오고 뭔가 이제 뭐 이익 영업이나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중장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나 조금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대표님께서 추가적인 전략을 하나씩 세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향후 전략을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의 정확한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대표님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헤드라인 마지막으로 만나봤던 내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웹툰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 시장에서 웹툰 내용 안 본 지 참 오래됐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한강 작가의 소식으로 오늘 장에서 웹툰 관련주들이 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일본에서 앱마켓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웹툰 관련주도 조금 짧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길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도 사실 이렇게 튀어줄 줄 아무도 몰랐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제 한강 작가의 소식과 엮여서 올라가는데 사실 큰 관련이 관련성이 없거든요. 없는데. 네, 이런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시세 줄 때 단기적으로 그냥 조금 내가 먹을 구간에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뭐 이제 시세를 보여줄 만한 큰 호재성 재료나 이벤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기대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네이버 웹툰 이외에 다른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시점 그런 관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장 초반에 그 한강 작가 얘기 때문인지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시세를 보여줬어요. 오랜만에 시세를 보여줬다가 이제 또 꼬리 달리고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관련주 특징주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웹툰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해 초반에서 추세를 이렇게 잘 만들고 가다가 한 6월 달 상반기 이후에는 그냥 쭉 이동평균선들을 다 이탈시켜버리고 추세선 이탈시켜버리고 쭉 이제 미끄러지듯이 하락을 했어요. 이제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힘이 굉장히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재료나 이슈 같은 부분들이 힘이 강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쭉 하락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겠다 싶은 구간에서 최근에 보시면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을 만들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들어오면 단기 반등, 이제 이렇게 해서 저점을 조금 높여가는 과정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 상단에 또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시면은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뒤쪽에서 설명드릴 밀착 종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비슷한 차트의 흐름입니다. 시세를 보였다가 이제 같이 섹터 전반적인 하락에 의해서 쭉 하락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바닥을 다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는 웹툰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웹툰발 호재가 있기는 했었지만 웹툰 섹터 전반이 살아나려면 네이버 웹툰 혼자만 열일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중소형 단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튀어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관련주의 흐름 하나 살펴봤습니다. 미스터 블루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또 나왔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종목이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확인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흐름이 참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장의 이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주가까지도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상단에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웹툰 관련주 단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슈팅이 나올 만한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추가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중동 내에 굉장히 큰 대형 미디어 그룹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최근에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모멘텀이 발동이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시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뭐 미스티블루 같은 종목들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주가가 이제 뭐 한 차례 큰 시세를 만들고 다시 조정받고 시세 만들고 조정받고 여전히 지금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이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시도하려는 이 위쪽에 있는 게 6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캔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 저점을 한 번, 두 번 만들고 나서 여기서 계속 저점을 한 번, 두 번 이제 높여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이격도가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의 분출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주지 않았나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3,7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지만 하단은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열어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점이 3,100원인데 이 3,100원 근처까지 이 안에서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한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안에서 손절은 짧게 그리고 익절은 또 긴 자리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손익비 좋아하시고 나는 단타를 하는데 난 손절을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익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손절가가 뚜렷한 종목을 만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단기로든 끌고 가보고 싶다. 웹툰 관련주 한 종목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항 때 이런 고점 구간 한 4,5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서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동의 가장 큰 미디어 그룹과 MOU를 체결을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금 호재성으로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종목 우리가 또 웹툰 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최선호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종목명을 공개를 못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제가 회사 복귀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오늘 제가 3가지 밀착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밀착 종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 관련 밀착 종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밀착 종목 이렇게 3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 3종목 다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11시 다들 참여하셔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광장의 마지막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웹툰과 관련해서 중동의 대형 미디어 그룹과 MOU 체결 소식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진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차트상의 흐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점점 이평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돌파 시점이 이제는 정말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저점을 계속해서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갈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단기적인 접근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 그렇다면 호재성의 이슈가 나온다면 뭐 이전 고점까지도 갈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차트는 자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 빠지더라도 우리가 손절 라인이 확실하게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절 라인까지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격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주식광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